우리 청년들은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유형, 하나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유형이 있겠죠. 현재의 우리 전라북도 경제생태계가 고임금의 품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시험을 봐서 여기에 취업을 할 텐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보다는 밖의 기업들이 더 좋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하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걸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그건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가 2,000개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해마다 6,000에서 8,000명 사이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00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찍소리라도 해보고 내가 해볼 거 해보고 안 되면 나가지 뭐 도전 한번 해보지. 이 창업의 뜻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실 여기에서 그 기회를 살려서 도전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는 떠나겠죠. 그러나 도전할 기회가 없으면 바로 나가겠죠.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내발적 발전 전략 속에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두텁게 지원해주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하게 해주는 청년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제대로 구축되면 좀 덜 떠날 거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은 우리 전라북도 기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과거에 산학 커플링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산학 커플링 제도. 그래서 인턴으로 한 1년에서 2년 기용하면 그 인턴 비용을 이제 도가 좀 지원해주는, 도와시가 지원해서 그 기업의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서로 테스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규직 구하는 이런 산학 커플링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그런 우리 기업들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과의 그런 산학 커플링 제도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커플링 제도를 통해서 자꾸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기회다. 전라북도 기업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 밖의 기업을 찾아가는 건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기업 중에 고임금과 또는 적정 기업들을 취업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다양한 걸 어떻게 아냐 저도 물어봤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 플랫폼을 통합형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신보, 여러 가지 중진보 여러 가지 찢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한 그림에 볼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의 지원 체계는 여기 가면 다 나와 있다. 14개 신문국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보를 접근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까지 그 통합형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통합형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이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산학 커플링제 플러스 조금 이제 그래서 정규직이 됐어요. 정규직이 됐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일하다가 좀만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승연봉이 돼가는 과정인데 조금 이제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회사의 근무 연한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것만 딛고 서면 이제 자기네들 기업들도 한 단계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버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학 커플링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됐을 때에 좀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이것을 만들면 그래도 우리
우리 전라북도 기업에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취업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 산업화 및 예술인 창작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발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잘 갖추고 있는 경쟁력과 자원을 생각해 보면 관광과 문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연산이나 그리고 마해산이나 여러 지역에 좋은 관광 자원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 문화 자산으로는 그 전통 소리 명창이나 유명한 바리톤도 전주에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관광과 문화를 활용해서 그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든 크든 전통이든 근대든 이런 역사적 자원들을 어떻게 이제 조성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광 자원을 할 거냐, 이건 뭐 대단히 우리가 키워가야 할 숙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키워보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의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논의와 토론토에서 결론을 내 가겠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익산에 관광 자원이 미륵사지가 있는데 미륵사지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속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익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웅푸 쪽에 관광객이 있고 참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익산에 뭐가 있냐면 그 황등석재가 있거든요. 거기를 많이 돌을 파가지고 메워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제가 이제 가보니까 그걸 이제 흙으로 메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법을 바꿔가지고 흙 대신에 의무를 줘서 관광 자원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를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바꿔서. 그러면 그 위에서 카페를 만들고 야간 조명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보기 좋습니다. 그런 안을 조금 잘 개발해서 조각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돌 조각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또 하나는 거기 말고도 또 인근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석재호텔. 그러니까 돌을 팔 때 아예 호텔 객실을 염두에 두고 파는 거예요. 여기다 호텔 객실 50실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구상을 하고 돌을 파면 나중에 파고 난 다음에 그걸 관광자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의무를 줘야 되니까 석재 호텔을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익산은 그 폐석산이 예를 들면 폐석산이 관광 자원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익산 시장이 이런 뜻이 있고 저도 도지사가 이런 뜻이 같다면 저는 이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공약이 있잖아요. 도지사도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고 돈을 여기다 저기다 찔끔 바릅니다. 공약 이행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한 4, 5년 지나면 저거 뭐 했지? 뭐가 없어요. 우리가 메인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 군수들하고 워크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기조시장이나 국장들끼리 워크숍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군수들이 한 4박 5일 워크숍을 해서 익산의 관광자원을 무엇을 키울 것인가를 놓고 논쟁해서 익산 세장이 생각하고 옳다면 제 재원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재원 투자 효과를 내줘야 돼요. 거꾸로 제 생각이 맞다면 익산 시장이 또 여기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가야겠죠. 그래야 재원의 투자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찔끔찔끔 바르고 갑니다. 도지사 공약을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자기 공약을 하잖아요. 도지사 공약으로 내려가면 포장지 바꿔서 자기 공약도 하고 그러니까 뭐 돈은 관광지 개발했는데 다 얼망절망한 상황이 돼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익산을 놓고 그 자원을 예를 들면 폐석산을 어떻게 관광자원화할 거냐 이런 것을 전략과 계획을 토론을 충분히 전문가들과 하고
확정이 되면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개발해 갔을 때 그게 그 지역의 명소가 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의 대표적인 그런 관광자원들을 키우는 것을 뭐 앵커기업 키우듯이 앵커 관광자원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관광 자원들을 또 문화 자산들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임실 같은 경우는 치즈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치즈 산업도 잘 된 거고 이걸 좀 더 키우면서도 옥정호 주변을 수변도를 좀 만들면 임실은 뭐 그렇게 해서 수변도를 만들게 되면 임실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붕어선과 연결된 옥정호 수변도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 좀 되는 데가 있고 여전히 그 시군 하면 생각이 안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발적 발전 전략에서 우리의 관광 자원에 대한 분석과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해갈 거냐는데 그 재원을 집중하는 역할을 좀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공연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막 중국에 가면 엄청난 규모의 공연들이 있고 저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입이 쫙 트일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런 공연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문화예술, 문화관광,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박합니다. 희한하게 박해요. 저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좀 더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창작에 전념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공연하거나 전시할 때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가 창작물을 내놓는 것도 막 집중하는데 이제 전시, 공연, 그러니까 행사, 기획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그 전주문화 관광재단 같은 경우가 문화예술인들한테 재원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재원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전시를 지원하는 전문팀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은 창작에 집중하게 하고 그 공연 전시하게 되는 것은 또 전문팀을 문화예술 공연 전문 지원 센터 뭐 이런 것을 좀 각 시군에 만들어서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제 공연 전시하는 것은 이 팀들과 협의해서 전시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연극 배우들이 전주에서 또는 익산에서, 분산에서 나온 그 연극 작품이 전국에 히트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히트치는 날. 그렇게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화예술 쪽은 그렇게 됐을 때 프로그램상으로도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브랜드 공연이라고 해서 새만금에 아리를 공연 좀 하고 한옥마을에서 아리를 그 브랜드 공연 좀 하다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꼽히는 전국을 만들려면 지금까지 좀 지원이 관광은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시설관광, 생태관광은 조성하는데 문화예술은 좀 박하게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 스타일 산업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언젠가 한 스타일 산업이 사라졌어요. 네? 한지, 한옥, 한복, 한식 뭐 이런 것을 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전북에 왔을 때도 그렇고 또 거꾸로 한정식을 광주가 좋은지 전북이 좋은지 이제 광주가 좀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한정식도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 한정식이 전국 프랜차이즈가 되는 날은 올 수 없는가요?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문화 도시로서 한 스타일 산업을 저는 조금 성장하다 주춤했는데 이걸 다시 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가 한 스타일 산업의 본산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전국에 각각 다 영향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우리 고유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자산이 14개심에 각각 있는데 어떤 자산을 키울 건지는 이제 전략적 토론과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시에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순창에는 섬진강 르네상스라고 하는 제안을 저한테 했습니다. 섬진강이 정말 이렇게 순창에 돌아가는 게 이쁘거든요. 그럼 거기는 생태자산을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생태자원이 아니라 문화자산이겠죠, 아무래도. 또 아까 저기 익산 같은 경우는 폐석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관광자원화할 거냐는 그 지역 전문가들, 또 이쪽의 전문가들과 논의해가면서 결정을 하되, 여기에 재원 투자는 찔끔찔끔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재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문화예술인들한테 기초 베이스로는 사실 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소규모 인프라 공간이나 여기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자원마을이라고 무슨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다 CU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 인수해가지고 CU지니까 거기다가 예술인 집단처럼 좀 만들어놔라. 그러면 예술인들이 거기서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찾아올 거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중심고리를 잡고 전략적 선택을 하고 그걸 키우면서 또 2차, 3차